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오고시뱅크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네오고시 관리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커리가 나가고 있죠. 하나는 20문제, 사지선다 20문제 하고, 그리고 OX, 관련 OX를 하고, 강의는 OX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먼저 이 OX 강의를 그 회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듣고 OX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리고 20문제 그 사지선다 문제를 시간을 재거나 해서 풀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이제 기본 강의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강의는 조금 어느 정도 형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공부를 해봤거나 어떤 개념을 알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전혀 초보자는 좀 설명을 하겠지만 전혀 초보자는 좀 따라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초보자도 이걸 OX 문제, 기출 문제를 먼저 접하고 기본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 OX에서 나왔던 것들이 기본 강의 들을 때 또 생각이 나기 때문에 서로 상승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OX를 간단하게 관련된 설명을 곁들여서 할 것이고, 10회 강의죠. 그래서 총론 5회, 강론 5회로 나눠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OX는 그 OX 개수에 상관이 없이 그 관련 파트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들을 적어 놨기 때문에 개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때는 뭐 20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50개가 될 수도 있고, 그 관련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뽑을 건데, 다만 강의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강의 시간은 학원 전체에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1시간 정도의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OX 지문이 많거나 또는 관련된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이 많이 이제 강의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는 OX 지문을 다 풀어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그때 따라서 OX 지문을 다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설명이 필요한 것 위주로 해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형법 제1편 서론이죠. 형법은 형법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총론은 서론에서 기본적인 개념, 그런 다음에 범죄론과 형벌론으로 나뉘죠. 범죄, 무엇이 범죄가 되는가, 그에 대한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이것들을 배우죠. 그래서 첫 번째 범죄론. 그러나 이 두 개의 어떠한 그 총론적인 관점에서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형법 총론은 이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서론, 범죄론, 형벌론. 이 중간에 범죄론과 형벌론 사이에 죄수론이라는 좀 박쥐와 같은, 이쪽에도 속할 수도 있고 이쪽에도 속할 수 있는 이게 하나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는 크게 서론과 범죄론과 형벌론, 이렇게 세 개가 형법 총론의 체계이다 넣어놓고, 이 범죄론은 다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범죄가 되느냐, 그 범죄의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파트를 이제 중요하게 범죄론에서 다루죠.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서론과 범죄론을 조금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볼 겁니다. 먼저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렇다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느냐?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논의예요.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만 범죄가 되고 형벌이 된다. 즉 법치국가 원리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죠. 내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뒤늦게 법을 만들어서 처벌한다라면 나는 불안하잖아요, 국민들은. 따라서 그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어떠한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 죄형법정주의가. 그래서 법, 소명, 유적, 이 5가지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 즉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해라. 그 법률주의라고 하죠. 법률주의. 즉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대통령령이나 뭐 조례, 규칙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성문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률,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래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정해라. 물론 범위를 정해서 위임 입법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소급표 금지 원칙. 행위 당시의 법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 뒤에 뒤늦게 만들어서 소급 처벌해서는 안 된다. 소급표 금지 원칙. 그리고 명확성 원칙. 법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해서 뭐 두리뭉실하게 정해서 모든 다 포섭할 수 있는,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법률이 있으나 마나 나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죠. 그래서 명확하게 법률을 정할 때 그 내용은 명확하게 정해라. 이게 명확성 원칙이죠. 유추해석, 정하긴 정했는데 그 사항을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A라는 행위를 했는데 그 A라는 행위와 관련돼서는 법률이 없어요. 그러나 B라는 행위와 관련된 법률을 여기다 끌어다가 쓰면 역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재형법정주의 취지에 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 그다음에 적정성의 원칙은 법률로 정하면 만능이냐, 만능키, 법률로 정하면 다 처벌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헌법에 합치되는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어야 된다. 집에서 잠 10시간 자는 놈은 다 처벌한다. 이런 법률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법, 소명, 유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는데, 지금 1번 질문은 법률에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처벌하는 걸로 돼 있어요. 몰래 촬영해야 처벌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행위를 했냐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모니터, 신체 부위 영상을 촬영했다. 그러면 사람의 신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촬영한 것을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지가 담긴 영상은 그 의미를, 즉 신체를 촬영한다라는 의미를 벗어난다라는 얘기예요. 틀린 질문이고.